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저는 국가 공인자산관리사고요. 네,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 검색창에 모텔 황제 검색하시면은요, 네, 모텔 황제 블로그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네, 모텔 황제 블로그를 보시면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이 지역별로 가격별로 아주 보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텔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텔 황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면은요, 네, 많은 정보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죠?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텔을 이제 취득하시게 되면은 이제 보유하셨다가 향후에 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에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시거든요. 그 순서, 세금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호텔, 모텔을 이제 여러분들 호텔, 모텔을 보유시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제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 납부하시죠. 원칙적으로 취득 가격의 4.6% 취득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 매년 7월 달과 9월 달에 납부하시는 재산세 납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납부하시는 이제 종부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죠. 일정한 요건이 충족할 때에는 종부세도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1년에 2번 납부하시죠. 현재 오늘이 7월 21일이니까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입니다. 신고 기한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25일까지 제1기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셔야 됩니다. 7월 25일까지 꼭 확정 신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이름에 이제 종합소득세 5월달에 납부하시는 종합소득세를 이제 납부하셔야 되고요. 향후에 이제 마지막에 처분 시에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었다면 이제 양도세도 이제 여러분들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정부 개편안을 통해서 보유세죠, 재산세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재산세보다는 종부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개편안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는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덜한 상가와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중 숙박업, 수익형 부동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텔 황제의 아주 큰 바람이죠.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숙박업. 그러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어떠한 세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과연 무엇이냐? 종부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 무엇이냐? 먼저 이제 토지가 있겠죠.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요, 분리 과세 대상이 먼저 있고요. 분리 과세 대상으로 지목받는 토지는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 그래서 이제 재산세만 납부하시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리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는 농지가 있고요. 농지가 있고 공업용지 등이 분리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는데요. 예,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에 해당되는 항목을 비사업용 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비사업용 토지가 바로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 되고요. 이 경우에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는 사업용 토지죠. 사업용 토지고 영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토지가 뭘까요? 영업용 토지, 여기에 바로 이제 호텔, 모텔이 포함되는 거죠. 호텔, 모텔은 영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의 토지를 알아봤고요. 주택도 포함되겠죠. 주택은 이제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은 6억을 초과하는 경우, 6억, 여기서 6억이라는 거는 5억, 80억, 6억이라는 거는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가 아니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6억을 초과하더라도 예외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제 주택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별장이고요. 별장은 왜 제외를 시켜주냐면, 별장은 재산세에서 4%의 고세율을 적용을 해서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에서는 별도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죠. 비과세 항목으로 임대주택, 그리고 보육, 가정보육 시설 주택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보시면 어린이집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모텔에 땅에 대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 토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건물은 재산세, 납세 대상은 되지만 종부세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종부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7월 13일 날, 얼마 전이죠,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작 가격 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씩 올려서 2020년에는 90%를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 그러면은 이제 종부세를 어떻게 산정해서 어떤 세율을 적용을 하고 어떤 과세 표준을 적용을 해서
종부세 세액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는 개별 공시지가의 합해서 시세가 아닙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합에서 기준액이 있어요. 기준액을 뺀 금액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곱해줍니다. 가액 비율을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겠죠?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 세액이 되는 겁니다.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의 합 시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거래 매매를 하는 시세 가격이 아니고 매년 5월 30일 날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발표가 되고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그 공시지가의 합에서 이 기준액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는 기준액이 5억이고요. 개별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는 기준액이 80억입니다. 80억. 그래서 호텔, 모텔은 개별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액이 80억이 적용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현재 정한 게 80%입니다. 80%. 이 비율이 80%. 80%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해주면은 종부세 세액이 나오는 건데요. 세율은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과 개별합산 과세 대상의 세율이 각각 다른데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0.75에서 2% 사이고요. 개별합산 과세 대상의 세율은 0.5에서 3단계 누진세율로 0.7%까지 적용합니다. 3단계이기 때문에 개별합산 과세 대상의 세율은 0.5, 0.6, 0.7 이렇게 3단계로 세율이 나뉘어지겠죠.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행 80%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80%니까 내년에는 이제 2019년에는 85%, 그죠? 그래서 2020년에는 90%까지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아지면 종부세도 그만큼 인상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매년 5%씩 해서 2020년까지 90%까지 적용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또한 종부세 과세 표준이 6억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합니다. 과세 표준 6억 원은 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 다주택자는 약 29억 수준입니다. 과세 표준 6억 원 초과는 금액에 따라 0.1에서 0.5%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자도 추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주택시장이 급냉하기보다는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질 거란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종부세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의 합에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개별합산 과세 대상의 기준액을 뺀 금액의 80%가 나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곱하면 이제 종부세가 나오겠죠. 이게 나오는데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5억 원, 개별 공시지가 합이 5억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이 나오지 않겠죠. 그죠? 호텔,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모텔의 토지의
이 영업용 토지가 80억 이하일 때, 개별 공시지가가 80억 이하일 때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액. 종합부동산세 이제 세액이 나왔어요. 예, 산출됐습니다. 세액이 산출이 되면 이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예, 그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납된 재산세를 여기서 빼줍니다. 기납된 재산세. 기납된 재산세를 빼줍니다. 기납된 재산세를. 재산세는 예, 7월과 예, 9월에 납부하죠. 예.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12월 달에 종부세를 낼 때 기납된 재산세를 빼주고요. 여기에서 하나 또 빼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부담 상한제라는 겁니다. 세부담 상한제. 세부담 상한제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전년도 재산세와 예, 종부세의 합한 금액이 예, 당해년도 올해죠. 당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합친 금액의 1.5배는 초과하는 경우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없는 것으로 본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를 예, 만약에 1,000만 원을 납부했어요. 세금을 1,000만 원을 납부했어요. 2017년도에 예, 합한 금액이 1,000만 원을 납부했는데 올해 보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예, 1,800만 원 1,800만 원이 납부하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 1,000만 원에 1.5배는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1,800만 원이 아니고요. 네, 1,500만 원만 네, 납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이상, 1.5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세부담 상한제 300만 원을 빼준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납부할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납부할 종부세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이 사항까지 여러분들 파악하고 계시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금액이 예, 얼마인지 이제 대충 여러분들 감을 좀 잡으실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예, 부가징수입니다. 부가징수. 네, 예외적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외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예, 납부할 종부세까지 알아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예, 주택과는 달리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꾸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반기 재산세와 공시지가가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올 1월부터 3월처럼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 자산가들은 상가나 꼬마 빌딩 등에 같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실제 2005년 8.13 부동산 대책 당시에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자 부동자금이 상가시장으로 몰렸던 예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상대적인데 이제 부동산 중에 뭐 주택도 있고요, 토지도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도 있죠.
수익형 부동산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실수요자들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토지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럼 주택은 이제 호황을 누리는 거고요. 토지나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불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실수요자가 모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처럼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실수요자가 주택으로 몰리지 않겠죠. 수요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나 토지에 실수요자들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부동자금이 상가시장으로 몰렸던 예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별도 합산 토지의 세율도 현행대로 유지되는 데다 종부세 과세금의 기준인 공시지가 80억 원도 변동이 없어서 꼬마빌딩 보유자가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해 시세로 150억에서 200억 원을 넘어서야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개편안이 개편이 되면은 그 개편안 중에는 현행법상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바로 개별 합산 과세 대상. 이거는 현행법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기준에 80억을 제외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개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현행법대로 0.5에서 0.7%까지 3단계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주택만 손을 본다는 거예요. 인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보유세 중에 종부세가 인상되는 거는 주택에 해당되지 호텔이나 모텔, 수익형 부동산에는 종부세가 이번에 인상안에서 배제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실수요자가 토지나 수익형 부동산에 급격히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세로 150억에서 200억 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80억 이하일 때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럼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 150억에서 200억. 150억에서 200억이 되는 개별 합산 대상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8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 이상이 되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 2분기 100억 원 이하의 중소형 빌딩 거래량 가운데 50억 원 이하인 꼬마 빌딩 거래량 비중은 60.3%로 여전히 전 금액대에서 거래량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대, 50억에서 한 40억대, 한 40억에서 한 50억대의 빌딩, 수익형 부동산, 호텔, 모텔이나 상가 건물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 수준 전망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뭘까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한국은행에서 이 조사하는 자료인데요. 이게 경제 동향 지수입니다. 경제 동향 지수고요. 경제 동향 지수가 한 20가지 정도, 이 정도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심리 지수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의 기준은 100입니다. 100. 기준이 100이면 심리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경기가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보는 거고요. 100 이상이 됐을 때는 경기가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기 전에 오늘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니까 104더라고요. 104. 104면은 100을 넘는 거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이전보다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은 최근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솔직히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자, 상환, 비용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신규 투자자의 시장 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작년보다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가가 매매 가격, 여러분들 매매 가격이 책정되는 거는 자기 자본, 그죠? 자기 자본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대출금을 이제 받으셔야 되겠죠? 대출을. 그렇게 해서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매매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대출금이 작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이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꼬마 빌딩 같은 경우 50억 이하가 거래량이 가장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40에서 한 50억 50억 정도 서울 기준으로 이 정도 가격이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호텔도 그렇고 모텔도 그렇고요.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데 밑에 보시면 그렇죠. 실투자액 자기 자본이 7억에서 한 15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억에서 7억. 그러면은 대출금을 얼마에 받아야 될까요? 4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억을 기준으로 하고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자본이 10억이라고 기준했을 때 대출을 30억을 받아야 돼요. 30억. 그래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40억에 대해서 최대로 대출금은 30억을 받아야 되고요. 자기 자본은 최소 10억은 있어야 40억에 의한 매매에 의한 모텔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이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많이 확보해야만이 매매가 체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올 2분기 1,000억 원 이하의 중소형 빌딩 거래량 중에 최고치가 여기는 읽었고요. 최근 경기 소비자 심리에서 하락하면서 수익형 부동산도 이전보다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은 신규 투자자의 시장 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자본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사이즈가 큰 물건보다는 실투자 자금 5억에서 7억 내외의 상가에 투자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개편안에 대해서 종부세가 어떻게 과세 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고 종부세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의 현재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자기 자본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